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학기 1차 고사 효성고등학교 1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 효성고 1학년 시험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차례대로 시험 분석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고 1학년 출판사의 경우에는 지학사 국어 교과서이고요. 시험 일자는 지난 5월 1일에 치러졌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 범위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자, 김유정의 본봉, 이규보의 이옥설과 같은 문학작품 외에도 비문학 작품들 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자, 외부 지문으로 우리 고1 학평 기출 모의고사 지문이죠. 비문학 지문 2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손실보상 청구권과 경계이론,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법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인문 철학 분야의 어려운 고난도 지문이었습니다. 모두 시험 범위 준비하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일에 출제된 시험지의 난도는 초고난도였습니다. 자,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한 비중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0% 중에 37%이고요. 문항은 총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이유인 즉슨 나머지의 그 비중을 전부 다 외부 지문에서 할애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학습지, 즉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6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열심히 대비를 하기도 했고 지문을 거의 탈탈 털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잘 해냈으리라고 보는데, 정작 출제가 어렵게 나왔던 것은 당일에 선보였던 고난도 외부 지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외부 지문만으로 단독으로 출제한 문제가 2문항이 있었고요. 자, 이 지문들은 당일에 처음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지문이었고, 교과서와 외부 지문을 합쳐서 함께 물어보는 지문 그러한 문항도 무려 9개의 문항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당수의 이 문항수와 출제 비율이 전부 다 외부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 중심의 출제가 경향이 강했던 효성고에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영역별로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 자, 먼저 문학에서 현대소설, 고전수필 굉장히 다방면으로 출제를 했고요. 비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논설문, 설명문, 그 다음에 인문, 사회 지문에서 각각 골고루 문항을 출제했다고 보는데,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골머리를 앓았던 이 토론과 논증과 토론 파트에서 무려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외부 지문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도표로 우측에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골고루 출제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화법과 토론, 이 논리력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공부하느라 또 준비하느라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문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니 논술형의 비율은 의외로 2문항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각각 5점, 5점, 총 10점의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식이 그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난도는 거의 최상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번 문항을 보시면 김유정의 본문과 김상용의 백리금파에서라는 낯선 외부 작품이 당일에 선보였어요. 그래서 해당 두 작품들을 토대로 표현상의 특징과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규보의 이옥설과 함께 이 학교의 포화옥기라는 작품을 함께 연계해서 묻는 문제들 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논설문을 공부를 했는데 실제 학술 논문에서 이 글이 발췌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쓴 자기 진실성 윤리에 대한 연구라는 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덴티티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복제하고 표절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문제를 내셨다고 봐지는데 너무나 고난도의 외부 지문이어서 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의 내용은 표현상의 특징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였고 또 고난도의 외적 증거가 별도로도 나왔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해당 구절의 이 문맥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특히 11번 문제는 아예 이 논문 단독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봅니다. 해당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어려운 사례가 주어지고 그 사례에 잘 적용하고 추론하는 문제를 풀어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13에서 16번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 논증과 토론이라는 교과서 범위 외에도 아무래도 우리 개인 창작해주신 글 2편을 같이 엮어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 서술형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 창작 글을 토대로 여러분이 논리력을 잘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을 출제를 하셨는데 3탄 논법에 따라서 우리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정당화 과정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부분 많이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당 부분이 우려했던 대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외로도 준비를 한 만큼 잘 마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객관식에서 많이들 오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우려했던 이 모의고사는 난도 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높았지만 문제는 쉽게 잘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세부적으로 문제 구경하고 제가 총평과 우리 대비책을 같이 마련해 본 거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도 학술 논문 또는 개인 창작글을 활용한 낯선 외부 지문이 다수 출제가 되었어요. 15번 문제나 10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글들은 우리가 사전에 숙지하거나 보았던 그런 지문이 전혀 아닙니다. 당일에 처음 출제되었던 그 글들이고요. 해당 글에 대한 문해력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열쇠 역할을 했다고 봐져요. 해당 내용을 파악해서 보기 박스에서 알맞는 선지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이 선지 조합 역시도 기억, 니은, 디귿 골고루 출제가 되어서 쉽지 않은 구성으로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 맞히신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원에 전체에서 3개밖에 틀리지 않은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아무래도 전교권에 들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조차도 20번은 틀리고 왔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당일에 처음 선보이는 낯선 외부 작품 그리고 외부 지문과 연계하는 문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자, 김상용의 백리금파에서와 김유정의 본범을 연계하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 대체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4번 문항 같은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규보가 쓴 고전 수필인 이옥설과 연계해서 이학규가 쓴 포화옥이라는 글과 함께 연계를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 글은 알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계실 수 있지만 1학년 수준에서는 좀 낯설게 여겨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해당 문학 작품을 토대로 자, 우리 보기에 이 작품 외에도 지금 본문인 이규보의 이옥설과 함께 연계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항들 출제가 되었고요.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이제 논술형 2번에 대한 소개를 들어갈게요. 자, 논리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서술형 문항이 여러 개 출제가 되었고요. 서술형 1번도 이 2번에 비해서는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조건이 다소 여러분이 많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수업을 토대로 최대한 학교 선생님께 많이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취합을 해주시고 학원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당장에 평가하시겠다는 의도보다는 아무래도 변별력을 기르고자 하시려는 의도가 좀 커 보입니다. 자,
대체로 근거가 오른쪽에 보시면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 과정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 과정인데요. 그 가운데 이 근거라는 녀석이 대체로 소전제라 불리고 정당화 과정에 쓰이는 그 내용이 대전제라고 불려요. 자, 이 근거라는 녀석은 항상 이런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이 가능한 녀석이 해당이 됩니다. 예측했던 대로 이 B에서 근거의 내용, 즉 소전제의 내용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써보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조건에 따라서 이 근거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쓰셨어야 하고, 반드시 쓰다만 형태가 아니라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쓰셨어야 합니다. 특히나 세 번째 이 참고사항인 증거자료 정당화 주장. 자, 이 녀석들은 바로 소전제와 대전제와 정당화의 과정의 그 관계인데요. 그 관계성과 B의 내용을 같이 고려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고 조건을 잘 지켰는지를 보고자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총평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보다는 낯선 외부 지문의 비중이 정말로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푸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당일에 처음 선보였던 외부 작품, 외부 지문에 대한 연계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논리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서술형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은 그리 높지는 못해요. 79에서 한 8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학원에는 당당하게 1등급과 그리고 전교에서도 아주 상위 랭킹에 들어갈 1등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 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이 틀리신 분들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험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지문과 외부 작품을 잘 대처할 수 있으려면 해당 연계를 묻는 경향을 잘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만 공부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문해력과 작품 해석에 대한 감각을 잘 키울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 작품에 반영된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의 기능,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 문학 문제도 꽤 쏠쏠이 나왔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당연히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강한 특성을 기억하셔서 시험 범위의 지문을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 학습을 하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반드시 요약을 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좀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저에게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는 그런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친 학생들 확실히 시험 강세였고요. 잘 보았습니다.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하고, 덜어는 일부 우왕좌왕하고 많이 틀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잘 대비하면 됩니다. 아마 기말 내신에는 문법 문제가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해당